테슬라의 폭탄 할인 역시 한국은 제외되는 걸까요? 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신형 모델 3가 국내에 출시되긴 할 건데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저렴한 차가 출시되는 건 맞는데 저렴하게 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 전기차를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현대차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죠. 진짜 말 그대로 역대급입니다. 현대차랑 기아 모두 영업이익뿐 아니라 생산량까지 좋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와 2위를 모두 현대기아차가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기아차한테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하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까지 현대차랑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미국이 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전기차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차용품은 N건구, 세차 쇼핑 왕국은 N건구. 야, 너도 필요해? 녹색창에 N건구 검색해. 세차용품은 N건구. 세차용품은 N건구. 믿었던 테슬라마저 배신했다 이걸까요? 테슬라 실적 쇼크 때문에 2차 전지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연초 이후에 2차 전지 주가 하락률을 보면 다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24일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했거든요.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SK온, LG 엔솔 같은 3사뿐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까지 많게는 30%까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예견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테슬라는 영업이익보다도 판매량과 점유율 상승에 초점을 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비싼 차를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저렴한 차를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 대신 점유율을 높일 거라고 전망해 드렸습니다. 이게 몇 주 전쯤 했던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도 실제로 똑같은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만에 테슬라가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냈는데요. 올해 텍사스 기가 팩토리는 차세대 전기차 출시를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이로 인해서 2024년 자동차 판매 성장률은 2023년에 달성한 성장률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기차에 적용하는 플랫폼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방식을 혁명할 거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인데 판매량과 점유율을 끌어올려줄 신차의 프로젝트명은 레드우드, 그리고 최저 가격은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3,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도 딱히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는 관측 때문에 배터리 기업 주가가 낮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차지하려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최근에 우리 기업들을 포함한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절박하게 의견서를 보내고 있는 것과 연결됩니다. 꽤 복잡할 수 있는데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기아차도 지금 꽤 절박한 상황이란 겁니다. 이건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삼성 SDI, LG 엔솔, SK온을 비롯한 배터리 3사까지 전기차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랑 기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잖아요. 현대차는 매출이 162조 6,600억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15조 1,27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99조 8천억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11조 6천억을 넘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각 브랜드별로 따로 봐도 삼성전자를 크게 앞섰고요. 그룹 단위로 따지면 현대기아차가 26조 7천억이나 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거잖아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합니다. 10.2%로 역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경영 계획을 보면 당연히 더 성장하겠다는 말로 가득합니다. 판매 목표는 두 브랜드를 합해서 총 744만 대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하고요. 투자 계획은 현대차 기준으로 12조 4천억 원, 그리고 경영 전략이 중요한데 올해 현대기아차 합산 영업이익 목표는 28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 성장률 목표를 8에서 9%로 잡았고 기아는 3.4%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성장의 원동력은 단연 친환경차로 잡았습니다. 우선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완공시키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것들로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기차도 잘 팔리고 하이브리드 차도 잘 팔리면 수익성은 당연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성을 방어한다? 이 말이 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일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기차가 기업한테는 리스크인 이유인데, 이건 두 가지 시선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업 입장, 그리고 정책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업 입장부터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가 고수익 제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전기차는 저비용 고마진 제품이었습니다. 왜? 들어가는 부품도 적지,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보조금 덕분에 가격은
더 비싸게 팔리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저렴하게 팔아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대중화를 위해서 점유율을 내연기관차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면서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저렴한 전기차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테슬라도 저가형 모델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말고도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니까 전기차를 저렴하게 파는 것만큼 줄어드는 영업이익을 비교적 가격이 비싼 하이브리드 차로 방어한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부 차원의 규제도 방어하는 역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업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 미국이겠죠. 얼마 전에 우리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 역할론 이전에 미국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기 시작한 IRA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발표됐을 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이건 아니라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니 말 다 했죠 뭐. 대체 뭐길래 그렇게들 난리냐. 한국, 미국, 일본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까지 IRA를 준수하면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게 요지입니다. 당장 배터리 핵심 광물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IRA는 이런 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건 미국의 자국 우대 정책 수준을 넘어서 미국 기업들마저 산업에서 위축될 위기란 거죠. 단순히 중국산 부품만 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원산지까지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골치가 아파진 거죠. 그래서 현대차랑 LG 엔솔은 배터리 전체 가치에서 10%까지는 원산지 증명을 제외해달라. 폭스바겐, 파나소닉 그리고 미국 자동차 혁신 연합은 배터리 전체 가치에서 5%까지 원산지 증명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GM하고 일본 자동차 협회는 FEOC 규정, 여기서 FEOC가 뭐냐면 해외 우려 기업을 말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에 있거나 통제를 받거나 관할에 있는 기업을 뜻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하고 싶으면 미국 정부 너네가 먼저 규정 절차를 명확하게 만들라 이거죠. 테슬라도 의견을 냈습니다. 비슷합니다.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 소재랑 핵심 광물 명단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애매하게 비율로 장난하지 말고 어떤 게 안 되는지 명확하게 말해달라 이거죠. SK랑 삼성은 원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핵심 광물에 흑연을 추가해달라고 했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흑연을 중국에서 생산해 오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미국 IRA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거의 98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다면 전기차를 누가 사겠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 IRA 규정을 충족시키려고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던 회사들은 수십조 원을 투자한 게 완전 손해로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기업들은 이 손해를 어떻게든 메꾸려고 할 겁니다. 이러면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전기차 시장에서도 대중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걸 위해선 배터리와 전기차 평균 가격이 낮아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때문에 판매가 어려워지고 수요가 위축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와 대중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국은 대체 왜 이러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전 IRA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고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 산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미국 기업까지 위축시킵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해야죠. 이건 지금 중국 광물 의존도가 높은 걸 뻔히 알면서 막무가내로 이러면 어쩌냐는 거죠. 하다못해 미국이 중국만큼 광물을 생산해서 글로벌 기업한테 공급을 약속하던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이 이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 왜냐면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 시장 침투력이라던가 중국 내에서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심지어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선 그런 거죠. 얘네가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만큼 광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공도 그만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기업들이 이걸 원재료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단가도 맞춰줘야 하죠. 광물도 어쨌든 민간 기업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강제로 맞출 거냐는 거죠. 그리고 LFP 배터리가 가격을 내리는 핵심 부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우리 기업들한테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었을 겁니다. FTA 규정을 근거로 NCM 배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납품해 달라. 대신 공급 수량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겠다. 이것도 안 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의 부품은 괜찮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없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해도 중국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출량 자동차 강국인 일본을 제쳤습니다. 판매량도 테슬라를 중국 기업이 앞질렀습니다. 중국 내 판매량이다. 알게 뭔가요? 이미 절대적인 수치가 이렇다는 건 중국 판매량이든 뭐든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 내 선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평소보다 더 과격하게 정책 발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민주당 바이든하고 자리를 뺏으려는 공화당 트럼프 때문에 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근거로 나오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가 폐지되고 반도체 공급망도
경제도 약화될 거라고 하고요. 바이든이 당선되면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쪽이 수혜를 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분석이죠. 트럼프의 성향을 모르거나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한 말 같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인보다 비즈니스맨입니다. 정치적으로 욕을 먹어도 본인이 이득을 보거나 미국이나 미국 시민들의 이득을 보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IRA는 쓰레기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건 상대쪽인 바이든을 정치적 언어로 공격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폐지보다는 오히려 미국 기업을 비롯해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FTA 체결국에 유리하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쪽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난 임기 중에도 트럼프는 항상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던 건데 바이든이 당선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쪽이 지금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바이든이 임기 중인데 전기차 시장이 어떻냐 이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나서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보면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테슬라가 당장 영업이익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점유율을 잠식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게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을 전기차 시장에서 밟으려는 이유가 뭐겠냐 이겁니다. 다른 국가 기업들을 눌러놔야 테슬라는 점유율을 장식하고, 테슬라의 점유율이 지금의 토요타처럼 압도적인 상황이 되면 전기차 시장에 누가 나와도 테슬라를 이기긴 힘들어집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야, 너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라. 지금 전기차 시장을 먹는 자가 이기는 거야. 조금 손해를 본다고 위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향이라면 적어도 테슬라한테는 유리하게 해줘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현 미국 정부의 IRA는 테슬라까지 난감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요. 이게 미국에서만 영향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해외 시장의 전기차 가격 인하와 대중화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이 따라줬으면 하고요. 우리 정부 역할도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또 너무 실망이었거든요.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